했다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피사가 1회 지필 검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문제 해결력이나 수학, 과학 실력을 다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결과를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예. 과목별로 좀 성적은 상위권인데 수학 같은 경우도 흥미도가 매우 낮았거든요. 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해야 할 부분이죠. 예. 높은 학업 성취도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뒤에 있는 그런 흥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했는데요. 사실 그 학업 성취도 이면에 나타난 부정적인 면으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낮다는 것하고 그리고 피사에서는 어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는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평생 학습 사회이고 또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업 성취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성취 압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좋은 성적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곽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지금 이제 현실로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 목표랄지 성취 동기는 대학 입시 쪽으로 좀 모아져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학을 잘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부를 왜 하느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기에는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목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목표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평가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의 경우에는 지금 학습하는 과정을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주는 그러한 것이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가 목표는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볼까 아니면 바보라고 볼까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이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하고자 하는 동기에도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실패라든지 좌절을 있을 때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평가 목표에 치우치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얼핏 드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올바른 동기 부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기 부여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이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6세 유치원 아이들에게 3개의 퍼즐을 주고 맞추게 했다. 처음에 준 비행기 모양의 퍼즐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아이는 맞추기 쉬운 듯 금세 퍼즐을 완성해냈다. 딴 것도 해볼까 언니? 자, 해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2개의 퍼즐 조각을 섞어 절대 맞출 수 없는 퍼즐을 주었다.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실패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시간이 거의 끝났대, 건우야. 우리 이제 요거 집어넣고 딴 거 한번 해볼까? 자, 요거 집어넣고. 어렵다. 응? 뭐라고? 어려워. 어려워. 딴 것도. 3가지 퍼즐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어떤 퍼즐을 맞추겠냐고 물었다. 비행기 모양은 처음에 맞췄던 쉬운 퍼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맞추지 못한 것들이다.
이거 하고 싶어요? 왜 이거 하고 싶어요? 쉬워서. 쉬워서? 그러면 이 포도랑 포클레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서. 어려웠어요? 비행기, 포도, 포클레인 중에 실험에 참가한 6명의 아이들 가운데 4명이 쉬운 퍼즐을 선택했다. 맞추지 못한 퍼즐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왜 이거 다시 해보고 싶어요? 쉬우니까. 그러면 요거는 왜 다시 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재미없어? 재미있긴 하는데, 동생이 잘하고, 동생보다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아이는 동생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 일부러 쉬운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못하면은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동기가 높다라든지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걸 이제 학습 목표라고 하는데 학습 목표를 가져요. 비행기하고 다시 해보고 싶어? 아니면은 포클레인 다시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는다. 왜 이걸 해보고 싶어? 그래, 너무 어려워서요. 노력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그러면 실패 상황에서도 낙관적이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다. 저희가 한 실험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위한 어떤 그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쉬운 퍼즐 쪽을 선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곽 교수님, 그 아이들 개인차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그 실험은 개인차가 많이 큰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평가 목표가 좋고 나쁘고 또 학습 목표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에서 설명되는 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쉬운 과제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외국 아이들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외국 아이들은 6, 7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 두 가지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나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달리 쉬운 과제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가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왜 내가 지금 이 과제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하거나 잘 못했거나 그래서 너 능력이 없다, 바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쉬운 과제를 선택해버리는 그러한 평가 목표 성향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든 뭐든 간에 잘해서 칭찬받으면 좋은 거지 괜히 남한테 이렇게 못하냐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다. 않다는 그런 그게 혹시 우리 부모님들의 너무 과잉 교육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좀 이렇게 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받아쓰기 대회에서 무슨 한 2개, 3개, 4개 틀려도 괜찮아요. 예. 5문제 중에 4개 틀려도 괜찮아요. 열심히 이제 해요. 다 한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한국말 쓰고. 그런데 이제 점수에 너무 평가 목표만 중점을 두고 어린아이를 그냥 너무 쪼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과외 선생 데려다가 막 공부를 시키니까 자생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쓰러워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 평가 이러니까. 네. 근데 저 같아도 딱 쉬운 걸 택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성공했다 이런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1등하고 싶고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예, 1등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아이들은 또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무슨 평가 목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 수행이 나쁘고 다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때로는 평가 목표가 더 유리한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즉
뭐 단기간에 우리가 효과를 보려고 할 때는 사실은 결과를 자꾸 제시해 주는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를 더 잘 보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증가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목표를